네, 우리의 K-푸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 김치, 디저트.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의 K-소주, 소주까지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K-소주, 왜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우리 정부, 기업은 어떤 노력을 더해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주 인기 있다,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좀 봤는데 이렇게 수치로 증명되니까 깜짝 놀랍니다. 연간 2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현재 K 소주가 수출되는 나라가 95개국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술도 이제 K 열풍입니다. 네,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한국의 소주 수출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뭐 원화로 환산한다면 막 뭐 2,9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수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병을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술은 10달러가 안 넘어갑니다. 네. 1,000원대예요. 예. 1,000원대인데 3천억 원 가까이 수출했다라고 하면 이게 물론 1년 전에 비해서는 3.9%, 4%가량 늘어난 수치인데 소주병 하나가 360ml입니다. 네. 이걸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 3억 4천만 명이 되는데요. 네. 약 7만 킬로미터, 이 지구둘레의 1.8바퀴, 그럼 한 바퀴를 돌고 2바퀴 가까이 돌았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국이 전 세계 95개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 수출 가장 많은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24%, 그대로 이제 중국과 일본이 19%대로 뒤를 잇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웃 나라 일본이 많이 마셨어요. 네네. 일본으로 마시다가 이제 수출이 점점점 다변화되는 추세이고 특히나 과일 소주, 소주보다도 약간 도수가 낮습니다. 네. 과일 맛을 첨가한 소주의 증가세가 일반 소주 증가율보다도 2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이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네. 도수 자체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한수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K컬처 열풍에 네. 힘입어서 지금 이 한국 소주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저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K 소주에 열광하는 걸까요? 역시 가성비인가요? 아니면 또 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K 소주에? 물론 뭐 가성비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소주나 이런 거는 네. 한번 취향을 공략당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같은 걸 찾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뭐 K 하율 열풍도 있고요, SNS 열풍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수년술이라는 트렌드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이 K 소주의 이제 글로벌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예. 특히나 우리가 아마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아마 이제 주인공들이 소주를 자연스럽게 이제 마시는 이제 장면들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넷플릭스의 이제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경우에는 출연자들이 라면 먹으면서 소주를 곁들여요. 장면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런 이제 인기 컨텐츠가 소비자들한테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쯤 나도 이제 시범을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라면에 소주를 먹겠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워낙 이제 특히 이제 이 도수가 낮아지고 과일 맛을 추가하는 전략도 해외 이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의욕을 좀 취향을 좀 저격하는 요소인데요. 이렇게 순환술 열풍 트렌드가 확산이 되다 보니 이제 미국, 유럽, 네. 동남아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K 소주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식당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직영점이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식당의 주 메뉴가 뭐냐? 삼겹살, 치킨이 주 메뉴거든요. 예. 이런 건 맥주도 같이 마시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처럼 소주 즐기는 문화가 삼겹살은 소주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확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시너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과거의 경우는 동남아에 특히나 일본, 가까운 일본이 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K 소주의 80% 이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80% 이상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갔는데 예. 2023년부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최대 수요처로 등극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서 2위권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 100개국 가까이 지금 수출 다변화가 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95개 수출국 가운데 46개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쪽 여기도 과일 소주가 또 인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 인기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소주는 16도, 17도 점점 네네. 도수는 낮아지죠. 낮아지고 예, 있는데 예. 과일을 첨가하면서 도수가 12도, 13도까지 낮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뭐 유자라든가 석류라든가 뭐 이제 과일 맛을 더 겉들인 다양한 맛의 이제 낮은 소주 덕분에 해외 소비자들도 가볍게 이제 마시는 어떤 이 주류다라는 이제 인식이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과일 소주 수출액이 전체 소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나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젊은 층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 SNS를 통한 이제 홍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과일 소주와 소주 칵테일이 유행하고 있고 네. 베트남에서는 요구르트 소주 칵테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 맥주하면 독일인데 맥주 하나 독일에서도 네. 그리고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와인이잖아요. 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K 소주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주류 업체들도 현지 특화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과일 소주들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개인 취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일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반 소주를 원하는데 세계인들은 지금 과일 소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수출의 절반은 과일 소주고 미국이 지금 일본을 제치고 수출 1위라는 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라면이 가면서 함께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라면이 인기잖아요. 거기에 소주까지 함께 간 것 같다라는 또 이인철 소장의 분석이었었고요. 우리 소주를 좋아하는 국가 중에 러시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이 소장님 특이합니다. 왜냐? 이미 러시아는 보드카가 있으니까 보드카에 비하면 이 소주는 거의 음료수처럼 느껴질 텐데 러시아인들은 왜 우리 소주를 또 좋아하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기후적인 특성상 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엄청 보드카를 강하죠? 주류로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입맛 시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에서도 K소주의 인기가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러시아의 한국 소주의 매출을 봤더니 수출액이 18,000달러인데 야 겨우 2,600만 원어치 팔았다고 이 난리냐라고 하실 텐데 여기는 거의 수출이 안 됐다는 것이었어요. 보드카가 거의 완벽하니까. 완벽하게 예, 시장을 예, 장악하고 있기 장악하니까.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 350% 가까이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 전통주 시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소주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41.3% 1위예요. 예. 압도적인 1위여서 경쟁사들이 내놓고 있는 조지아주의 차차라는 술, 또 프랑스의 과일 브랜디 칼바도스라는 술, 네. 이탈리아의 그라파보다도 성장률, 매출 신장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소주의 러시아 실증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K 컨텐츠의 인기에 힘입어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 내 소주의 인기는 러시아의 외국 전통주 트렌드와 더불어서 이제 K 컨텐츠 열풍과 맞물렸고 특히나 러시아 MZ 세대 역시 아시아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주가 자연스럽게 지금 친숙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하이티진로라든가 롯데칠성과 같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저 도수의 과일 소주가 인기를 끌다 보니 네. 짝퉁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소비층한테 이제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현지에서는 곡물 기반, 네. 곡물 기반으로 한 저렴한 소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국내 주류 업체들은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친숙한 술과는 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 법인 등을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에도 MZ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를 한번 우리 K 소주로 공략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맥주는 워낙 강자가 많잖아요. 독일 쪽도 있고 뭐 동유럽이 많아서 우리 맥주를 주력으로 했던 주류 회사들도 이참에 소주로 아예 방향 전환을 좀 트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K 소주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류 주류 업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공략에 강화하고 있는데요. 소주로. 맞습니다. 맥주만 생산하던 이런 업체들조차도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오비맥주와 같은 주요 주류사들이 해외 수출 확대와 더불어서 현지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죠. 특히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데요. 진로의 세계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한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 11배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 팩토리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 베트남 공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진로 세계 대중화를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한다라는 전략이고요. 예. 또 롯데칠성도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50여 개국에 과일 소주를 수출하고 있고 또 미국의 주리업체 E&J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국 내 판매망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오비맥주 역시 최근에 제주 소주를 인수했는데요.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이제 소주 사업 확대를 이제 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내수 시장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외식 문화가 굉장히 간편해졌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 줄고 있고요. 건강 트렌드가 더 이제 더 각광을 받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 주류업계들은 이 K컬처 열풍을 타고 이렇게 해외 시장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이제 찾아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 소주가 성공을 했다면은요. 우리 막걸리도 한번 그 잠재력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맥주 쪽은 우리가 밀리더라도 아마 그 다음으로 막걸리 공략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K소주의 어떤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류업계가 막걸리 수출에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정부가 전통주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내세워서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이었습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제 주류 제조의 면허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요. 또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주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막걸리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액을 봤더니 2022년 256만 달러에서 2023년 276만 달러로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미국은 세계 최대의 주류 시장인데요. 미국에서 막걸리는 쌀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제 유산균을 함유한 건강주류다라는 이제 인식이 굳혀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됐던 혼술 문화와 함께 와인, 양주, 사케에 이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전통주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막걸리 업계도 일단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컨텐츠 하나가 좀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막걸리 관련한. 그러니까 좀 우리 잘 나가는 이제 컨텐츠들이 네. 이제 좀 더 소비자들 특히나 주인공들이 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로 소주, 맥주, 맥주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주도 됐고. 막걸리를 네. 한 번 정도 이제 이 파전과 더불어서 먹게 되면 네. 날씨 굽은 날은 외국인들도 찾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국내 업체들의 그 노력을 좀 보게 되면 지평주저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네. 특히나 한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온 오프라인 매장량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걸리 1위 업체가 서울 장수입니다. 이미 이제 호주, 미국, 중국, 일본 3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수출국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국승당도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60여 개국의 막걸리를 수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승당의 이제 생막걸리의 경우에는 2009년 업계 최초로 무국 수출을 시작한 네. 후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수출액을 5천만 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짝퉁 소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굳이 짝퉁이 아니더라도 그쪽도 우리를 좀 노하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소주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좀 압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동남아에서는 자체적인 브랜드로 소주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K소주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동남아 현지 업체들이 짝퉁 이 K소주를 대량 생산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을 이제 잠식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요. 예. 이를 겨냥해서 이제 유사 제품 건배, 대박소주
여기다가 행복한 소주와 같은 유사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예, 행복한 거기다 소주. 이들 제품에다가 과일 맛을 첨가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뭐 망고 맛이라든가 예. 이런 맛을 더 첨가하다 보니까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지에서 만들게 되면 물류비가 줄어듭니다. 관세가 면제되죠. 이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네. 또 일부 제품은 이제 거짓 상표를 쓰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라고 홍보를 하거나 네. 혹은 이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이제 소주까지 판매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라벨로 좀 변경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한국산 소주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이제 프리미엄 전통 증류식 소주 혹은 뭐 유명인 모델을 기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해법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국이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차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 한국 소주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도 품질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어떤 K 소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야기를 K푸드로 좀 넓혀보면 작년에 우리 K푸드가 다 합쳐가지고요. 뭐 라면 이런 것들 다 합쳐서 70억 달러 수출을 돌파를 했고 정부는 이제 140억 달러 수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이제 15조, 20조짜리의 수출로 우리 K푸드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 정부의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 이 내용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 K푸드가 거의 수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10년간 많이 팔린 걸 보면 라면과 같은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라면, 건강식품, 그리고 이제 뭐 김. 냉동김밥의 영향으로 조미김, 네. 아이스크림, 김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14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이를 위해서 4대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대외 리스크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환변동성, 음식의 중요하죠. 경우에는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환변동 보험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내 2선 도시까지 진출함과 동시에 중동과 중남미,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가 글로벌 연계 마케팅과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프리미엄 K푸드의 마케팅을 강화한다라는 것과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 대형 기업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 확대 등의 4대 전략을 통해서 K푸드의 어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농산업 이제 수출 성장에도 더욱더 그렇죠.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자, 부디 좀 더 우리 K푸드가 펴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끝으로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푸드가 잘 나가니까 좀 걱정이 돼요. 또 관세 이야기, 또 태클 걸 것 같은데 현지에만 일단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K푸드들의 이 생산 방식은 어떤가요? 좀 미국이라든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을 대상으로 쌀과 같은 걸 때리는 걸 보면 네, 관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다음 달 4월 2일부터는 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네. 때문에 K푸드 수출에 타격이 우려가 되는데 미국은 K푸드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네. 만약 가공식품까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김치 라면과 같은 K푸드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산품 그리고 과일류, 배나 포도, 감귤, 소고기와 같은 품목의 일부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적게는 5%, 많게는 15%, 19%까지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미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원령 제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고기 수입을 풀어라. 확대하라고 지금 네.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거든요. 네. 3조 3천억 달러 이상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식품업계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생산 비중을 더욱 늘리겠다라는 그래야죠. 겁니다. 네. 농심은 이미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뚜기도 캘리포니아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고 네.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 23곳을 또 풀무원도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국내 업체들과 식품마케팅이랑 협업을 통해서 어깨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좀 마련을 해야 할 상황인데 네. 다만 농산품이라는 게 품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양자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은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